이제 화공양론하고 연력학을 마쳤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뭐 들어갈 거냐면은, 단위 조작이죠. 단위 조작. 즉, 뭐냐면은, 단위 조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7급 시험 과목에서는 전달현상이라고 하죠. 학교 다닐 때 전달현상, 혹은 이동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단위 조작은 보게 되면은 아마 전국 대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단위 조작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메카베라고도 하고 맥케이브라고도 하는데 유니트 오퍼레이션즈 오브 케미컬 엔지니어링 해서 화학공학에서의 단위 조작을 아마 전국에 있는 화학공학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걸 교재로 해가지고 채택하지 않을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마이어라든지 버드, 이 사람들이 지은 모멘텀, 히트, 앤 매스 트랜스퍼라고 하는 교재를 부교재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 단위 조작이 9급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문제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작. 그러면 단위 조작은 크게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면은 뭐로 나누냐면 분리 공정과 그 다음에 분체 조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분리공정에 해당이 되는 게 분리공정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먼저 전달이죠. 전달. 여기서 우리가 운동량 전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해요.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 전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물질 전달이 나오죠. 요 전달에서는 세 가지. 7급 전달 현상 과목에서는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죠. 뭐냐면 유체나 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물질 전달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리공정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증류라든지 추출이라든지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체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분쇄, 여과, 흡착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보게 되면 흡착은 우리가 분리공정에 해당이 되니까 분쇄, 여과, 체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통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많은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체역학하고 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2문제씩 나오고, 증류에서도 보통 한두 문제가 나와요. 한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물질 전달. 뭐냐면은 원론적으로서의 전달 현상에서 물질 전달이 최근에 보게 되면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는 흡수에 관해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흡수보다는 물질 전달에 관한 내용들, 어차피 물질 전달하고 흡수 같은 한 단원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나오는 거 중에 뭐냐면은 분체 조작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는 안 나와요. 뭐냐면 분쇄, 여과, 체분리에서 간단한 내용들. 여기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오고 뭐냐면은 분쇄 기구, 그 다음에 여과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과에는 이제 막분리도 같이 들어가죠.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서 보게 되면은 증류, 추출, 흡수, 조습, 건조 해가지고 나오는데, 습도나 건조에서 한 문제 정도, 습도 건조 단원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유체, 역학, 열 전달, 증류, 물질 전달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게 이제 유체 역학인데,
유체역학을 원래 이게 여러분은 한 학기짜리죠. 한 학기짜리. 유체역학 한 학기, 열전달 한 학기, 그 다음에 뒤쪽에 보게 되면 증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 4학년 때 되면은 이동현상, 물질 전달, 이동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총괄하는 과목을 하나 또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유체역학 해서 나오는데, 유체역학에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우리가 뭘 위주로 봐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레이놀즈스, 그 다음에 연속방정식, 그 다음에 뭐냐면 유체기계, 뭐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관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연속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유체역학에서 베르누이 방정식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9급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9급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요게 나오죠. 하진 포화젤식도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요거 위주로 해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요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나중에 시간 좀 뭐 시험이 한두 달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역학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유체의 종류와 성질을 해서 유체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유체의 정의다. 유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플루이드라고 하죠. 플루이드 메카닉스 혹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의에 따르면 비틀림에 의해 영구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물질, 형태가 바뀔 때 변형에 대응하는 뭐가 생긴다? 전다 능력이 생성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말이 어렵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유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기체하고 액체를 합쳐서 우리가 유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유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네들은 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흘려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유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정의도 알고는 계세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전다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전다 능력. 시어 스트레스. 요게 생기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전단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체의 분류할 때 압력에 따른 분류인데, 유체의 부피가 변하면, 압력에 따라서 유체의 부피가 변하면 우리가 이거를 압축성 유체, 그 다음에 기체가 대표적인 예죠. 기체. 그 다음에 액체도 일부 변하기는 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죠. 그쵸?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를 비압축성 유체라고 많이 합니다. 따라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 팽창률도 0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등온 압축률, 요 값도 어떻게 된다? 등온 압축률, 요 값도 거의 0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요게. 자, 다음에 유체의 유동 해가지고 층류와 난류가 있는데, 층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거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에 보면은 화공 실험이라는 게 있죠. 화공 실험. 화공 실험 보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요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서 그 실험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고 여기에다가 잉크 떨어뜨리는 실험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잉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정하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일정하게 층을 이루면서 가면은 이걸 층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마구 섞여가지고 어떻게 돼? 전체가 잉크 색깔로 바뀌게 되면 이거를 난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